안녕하세요. 5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측 뇌가 지연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좌측 뇌가 너무 발달하고 우측 뇌가 덜 발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장애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고, 꼭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더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다 보면은 말도 안 통하고 고집도 세고 조금 다혈질, 이런 사람들, 감정 조절 못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걱정거리가 좀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극장애형 사람들이고, 우측 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 우뇌가 발달하기 전에 강제적인 잔해 교육으로 아이가 우측 뇌가 성장을 안 했을 때 이런 어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거나 부모랑 트러블이 많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우측 뇌의 성장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으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우뇌형이 있고 또 우뇌가 발달하지 않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하지 않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산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좀 산만한 아이들이 스위치 태스킹도 되고 뭐 분산력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하는 아이들은 이런 분산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신 사나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산만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산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만할 뿐이에요. 오히려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보통 우뇌형 아이들 보면은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크게 몸으로 노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하지만은 우측 뇌가 지연이 되면은 대근육 쓰는 문제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커다란 집중력은 우뇌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좌뇌에 있기 때문에 큰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뇌가 발달하지 못하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뇌에는 이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뇌가 많이 떨어지면은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거리를 나가더라도 위치 감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봤을 때 좀 거리감, 이런 것들도 잘 못 볼 수가 있고, 운전할 때도 많이 불편함을 겪어요. 백밀러로 옆에 차를 보는데 이 차와 차 사이 간격을 모르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옆차선 들어가다가 뒷차랑 부딪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간지각 감각은 솔직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강하고, 남자들도 이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은 거리감 이런 거 보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뇌에 있으니까는 우뇌가 많이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어렵고, 자기만의 세상에 너무 빠져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너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척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기주의 성향으로 많이 자랐어요. 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감정 주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조울증 환자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또 문장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학을 예를 들어서 좌뇌가 많이 발달하면은 계산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이걸 너무 시키다 보면은 우뇌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계산 같은 거는 잘 할 수 있지만은 주관식 문제나 아니면 사고력 문제, 이런 것들을 푸는데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장이 조금 어렵거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 때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 면역 기능과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수가 있어요. 집요한 성격과 강박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운해에서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는데 그런 거를 컨트롤 못하고 자네가 너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에 대한 강박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박증과 애착과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강박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애착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좀 강박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은, 차이점은 애착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해 주면은 그 사람도 같이 좋아하지만은, 강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건드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만지고 이런 것들이 강박관념이니까 이런 것들이 운해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심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눈 마주치려 하지 않고 사람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낯가림 현상들이 심할 수가 있고, 선택적 항구증 이런 것들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 성장이 사회성과 많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운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운해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주변 환경만 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려는 것들이 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화 오류 같은 거를 많이 범하고 전체적인 맥락 흐름 같은 거를 보지 못해요.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강박 증상이 좀 많아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요즘 말로 좀 멘붕 상태가 온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성질이 좀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항상 고민이 좀 많아요. 어떤 것을 풀려고 하는데도 풀려고 하려는 이런 결과값이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이런 것들도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해가 성장을 안 하고 자네가 또 비약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너무 연연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해가 많이 발달을 안 하면은 이런 성향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운해가 낮다 보면은 비약적으로 자네가 많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유아 시기에 강제로 자네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이런 약한 운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는 유아 시기에 강제적인 자네 학습은 안 시키는 것이 좋고, 뭐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아이가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사람은 운해가 많이 발달을 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아이도 이런 현상이 전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자내 개발보다 운해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자내 성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